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코스피도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둔다는 느낌이고 이제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미증시에도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양상인 것 같네요. 네. 이거 지금 1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지금 이렇게 시장 뭐 체크할 게 많나 싶고 살필 게 많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제는 또 20이 있었죠. 네. 영란은행 있었죠. 뭐 등등 있고 다음 주 또 월화는 또 BOJ까지도 있고 해서 연준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해넘기기 전에 주요 중앙은행들의 또 스탠스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뭐 다 필요 없다. 지금 뭐 연준이 오케이 사인 냈다 해가지고 막 달리네요. 네. 그리고 미국채 금리 겁나게 빠집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10년물이 네. 4%를 밑돌았죠. 예, 오늘 또 환율 달러 약세도 엄청나고 그런 예. 상황이라서 이건 뭐 그동안 맨날 1.07달러에 맴돌던 유로가 오늘 중으로는 뭐 1.1까지도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연말에 시장이 열버서 그런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어떤 분수령이라 할 만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어서 이런가 시장이 굉장히 그 가격 변동폭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체감 지수는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 그것도 궁금해지고.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사실 그동안 개별 종목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또 이게 접근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그것이 조금 더 정리해야 될 타임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네. 흥국증권의 최영기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최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진짜야? 예, 이제 연말에 이제 전망 시즌이다 보니까 네. 예, 이제 자료 나왔고, 예,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12월 중순까지 보통 이제 11월부터 한 12월 중순 전후까지가 좀 가장 바쁜 시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세미나도 많이 다니실 테고 예. 이렇게 최 의원께서 발표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기관의 매니저들 또 뷰도 이렇게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 다들 좋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좀 각각 좀 의견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하향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시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전망치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뭐 상단과 하단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지수는 이제 크게 급등락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종목 간의 이제 그 차별화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때 뭐 2차 전지를 플레이를 잘하셨던 쪽과 잘하지 못하셨던 쪽의 편차가 커졌듯이 이제 뭐 반도체를 제외한 이제 어떤 업종들이 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좀 점검해보죠. 예. 어제 밤사이에는 이제 뭐 22 BOE가 있었습니다만 그저께 예. 연준 이슈를 한 번만 더 점검해보자면은 예, 왜 그렇게 11월 FMC하고 예. 또 12월 1일 날 또 파월 의장 어디 저 애틀란타 무슨 대학교 가서 하는 연설도 예. 제법 우리가 주목했었는데 요 채 보름도 안 돼서 이렇게 확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시장이 이제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앞서 있는 거는 맞긴 합니다만 네.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이제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한 게 결국에는 이제 7월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예. 9월, 11월, 12월 이제 세 번 금리를 동결을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금리 동결과 좀 다른 점은 이전에 금리 동결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좀 다소 좀 매파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억누르거나 아직은 뭐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할 그 좀 부분이 아니다 이런 쪽에 조금 시장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안정화시키는데 좀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좀 시장이 좀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뒤에 뭐 전망이라든가 점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금리 사이클의 이제 종점에 다 왔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주제가 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논의를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전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어떤 주제를 이제 테이블 위로 꺼내지 않았다면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 위로 이제 꺼내놓고 이제 이걸 언제 펼쳐볼 건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진전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상당히 좀 환호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가 사실 이제 안 좋게 나오면 사실 시장이 이제 좋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워낙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일부 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연착륙을 좀 기대하고 있다. 뭐 옐런 재무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좀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조합,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잡아가면서 경기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 일이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연준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좀 피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런 비유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설악산 같은데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예. 마침내 이제 대청봉이라는 그걸 봤어요. 예. 이제 기념사진 찍고 물 한 잔 먹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예. 힘은 들지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제 살만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가는 산이고 뭔지도 모르고 지도도 없어요. 계속 힘들게 왔습니다. 근데 요 고비를 돌면은 이제 살짝 내리막이에요. 예. 내리막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안도를 했는데 또 한 곱이 더 돌았더니 또 이렇게 봉우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뭐 알고 있는 설악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또 이러다가 인플레가 다시 튀고 또 연준이 또 이러다가 또 스텝 또 꼬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아예 없을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죠. 이제 과연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정도에서 그칠 거냐? 아니면 예. 전반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 경기는 너무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유럽, 뭐 중국만 하더라도. 그렇죠. 중국도 네. 여전히 지금 회복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의 어떤 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혹은 미국 경기만 또 혼자 좋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되면은 사실은 이제 환율 단으로 보면은 달러화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약해지지 않을 거거든요. 네. 강세로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스마일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침체됐을 때나 혹은 미국 경기만 나홀로 좋았을 때는 달러화가 강세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재가속화에 대한 우려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변수가 이제 뭐 유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근까지는 이제 수요단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일부 소비 지표를 보면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가가 다시 뭐 $100, 지금은 이제 뭐 $70 정도에서 예. 움직이긴 합니다만 뭐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 변동에 따라서 뭐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 때만큼의 어떤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어떤 가속화 구간은 좀 나타날 가능성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FMC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금리 내년 전망가 기준금리 지금 중간값이 5.1%에서 4.6%로 예. 0.5% 포인트 낮아진 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 횟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이전에 방송에도 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FOMC 회의는 1년에 8번 6주마다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말에 대부분 이제 회의가 걸리게 됩니다. 이제 3, 6, 9, 12월에. 근데 이제 이 분기 말 FOMC 회의에서는 경제 전망과 이제 점도표가 이제 같이 발표가 네네. 되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체크해야 될 정보가 좀 많은 거죠. 네. 좀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이제 9월 달에 보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현행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니까 5.6개 중간값이 찍혔다는 얘기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9월 달에는 열어놨다라는 네. 거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5.5에서 5.75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 5.1이면은
50bp 금리 인하밖에 안 되는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이게 12월 달에 와서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은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중간값은 이제 변함이 5.4에 유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4.6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100bp는 아니니까 최소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025년에는 4차례 100bp가 빠지는 거니까 네. 4차례 금리 인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보다는 그러니까 그 2026년까지 가는 기준금리 그러니까 그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금리 전망값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2024년과 2025년에는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경기의 어떤 그 둔화 가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완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보면서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이 아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기 ECB하고 BOE 쪽에서는 우리 최 의원님 뭐 예. 그 양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전 회의에서도 뭐 그런 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은 마무리됐는 것 같고요. 그쪽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ECB는 아무래도 이제 좀 미국과는 조금 경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네. 이제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계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가르드 총재 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좀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 아마 당분간은 아마 동결로 좀 가져갈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미국보다는 좀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모든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피벗을 할 텐데 연준보다는 오히려 영국이라든가 유로존이 저는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더 있습니다. 빠를 수 있다. 예. 그럼 인하 시점 저 자막에 나오는 라가르드 총재의 저 금리 인하 논의 전혀 없어. 예. 저것도 거의 뭐 연준 파월급의 뻥이라 봐야 되겠네요. 전혀 없다 해놓고 또 그쵸. 다음 일단- 회의 때 가지고는 우리 금리 인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네. 이제 좀 고급진 단어로 설명하면은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이게 뭐 이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아마 발언들이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의 영향도 많다 보니까 네. 경기 모멘텀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좀 되게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는 것까지 내년 1분기 중에 조금 더 추가로 확인이 되면 아마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좀 금리 인하의 좀 어떤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화면 보셨어요, 정민혜가? 어떤 라가르드 저 22 총재 옷 입으신가? 저 대단한 저 패션 감각을 갖고 있고 원래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뭐 패셔니스타죠. 신상은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주는 분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짜 그 나홀로 집에 그 비둘기 아줌마 패션이네, 그죠? 회색이라고요. 근데 저것도 다 명품이겠죠. 보기에는 그거 한데 소재가 좋아 보이잖아요. 소재가 그렇구나. 그 내년도 경기 연착륙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연준이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쪽이 계속 안 좋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뭐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프렌들리 리쇼어링이라든가 FDI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많이 되기도 했고 뭐 외국인 직접 투자,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내로 들여오는 투자. 그렇죠. 예. 공장들을 다 예. 지금 미국 내로 예.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19 구간에 모든 나라들이 이제 약간 락다운에 걸리면서 소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초과 저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미국만 이 초과 저축에 의한 소비가 확대될 수 있었냐면은 미국은 고용이 좋았잖아요. 이제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초과 저축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의 이제 경제 전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내년도의 경기는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지금 경착륙을 보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성장률은 당연히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5% 초반까지 지금 기록할 네.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연준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해의 성장률을 기존의 2.1에서 2.6으로 상향 조정폭이 컸고요. 이 내년도는 사실은 이제 1.5%를 봤던 게 이제 1.4%로 내렸다는 얘기는 올해 만일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아진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부터는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시사한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업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은 사실은 전망치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그 롱고론이라고 하는 게 자연 실업률인데 자연 실업률이 4.1을 보고 있는데 올해는 3.8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6년까지 4.1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침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 시장이 물론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았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침체로 안 가면 그러니까 월간 실규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소비가 그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그리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경기는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전망표에 좀 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 2%대 초반 성장률이고 연준이 예상하기로 지금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왔으니까 저 예측이 뭐 그렇게 틀릴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2%대 나옵니까? 내년 말씀하시는 아니 금년에요. 올해는 어렵죠. 올해는 어렵다. 한은이랑 원래 이제 그 정부가 봤던 게 1.4%를 봤던 건데 그랬죠. 아마 1.4%를 3분기 GDP 성장률이 조금 미스가 됐다 보니까 아무리 4분기 때 수출이 좋아진 거를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1.4에 맞추거나 아니면 1.3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내년도 성장률도 원래는 2.1이나 2.2 요 수준을 봤었는데 이걸 이제 2%로 하향 조정했고 저는 사실은 2%를 좀 기록하기가 좀 녹록지는 않다라고 내년에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뭐 화면에도 한미 기준금리 추이해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금리 인상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한은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저기 파란색이 먼저 움직여서 연준보다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준이 워낙 뭐 황새 걸음으로 가니까 확 벌어져서 현재 2%포인트 격차인데 이번에 언제 시작될지 몰라도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내릴 타이밍이 뭐 3월이냐 5월이냐 6월부터냐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먼저 내릴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은 한은이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2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러면 이제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부터 이제 시그널을 확실히 좀 주겠죠. 뭐 경기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완화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좀 이렇게 미리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한은도 2분기 중에 비슷한 시기에 아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내년 뭐 4월에 국내 이제 총선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출은 사실은 이제 기저 때문에 회복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내수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가계부채 관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아마 한은이 연준보다 상당히 앞서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가져가지 않을까 혹은 또 후행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아마 시장의 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2분기 때 움직이면 한은이 3분기 때부터 좀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준이 내년도에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가져간다라고 보면 국내는 아마 100bp 금리 인하는 못 가져갈 겁니다. 그것보다는 폭이 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번에 연준이 예고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과거와는 달리 무슨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뭐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이 막 이렇게 급락세로 돌거나 하는 걸 보면서 연준이 막 금리를 내리던 그 과거 패턴이 아니고 예. 뭔가 이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예. 그 와중에 경기는 그래도 스무드하게 연착륙을 하는 가운데에 그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주는 예. 그 바람직한 금리나 두려워할 것 없는 금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시장이 바라는 바라는 바죠. 바라는 바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이제 아마 어려운 길일 겁니다. 뭐 네.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가야 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생각지 못한 시점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 폭이 커지면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지금처럼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던 그림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에 크게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크레딧 리스크가 문제가 생겼거나 뭐 그런 뭐 신용단이든 금융단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연준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연준이 여전히 경기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는 좋다고 판단하고 물가만 잡을 경우,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뒤로 미룰 경우에도 사실상은 이제 시장이 조금 힘들 수 있는 좀 그런 좀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유가가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또 좋은 재료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수요 둔화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유가가 이제 약간 하락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당초 봤던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가가 빠지는 거는 그렇게 호재로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지어서는 지금 유가가 지금 7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오펙 예.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조금 자율적인 감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아마 감산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수요단은 사실은 이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이제 예.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내년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그림이 아니고 중국 내에서의 수요가 그렇게 급격히 늘 거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펙 플러스는 아마 감산을 계속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사우디가 아마 그렇게 가져갈 거고요. 사우디가 유가의 급등을 바란다기보다는 적어도 80달러 이상의 유가를 조금 바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유가가 7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는 거는 시장에서는 매우 좀 이렇게 기다리는 혹은 이제 바람직한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다음 주쯤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그 가격표에 네. 1,400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을란가? 아 휘발유 가격이요. 지금 예, 이제 뭐 경유 가격은 아. 1,400원대가 심심치 않게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싼 데는 보면은 1,500원대 초반인데 예. 그동안에 유가 빠진 거 하고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또 괜히 그랬다가 또 다시 오르면 섭섭하니까 그냥 올리긴 안 했으면 좋거든요. 예, 그러기도 하고 좀 그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에 이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조금 빨리 올라가는데 올라가죠. 좀 떨어질 때는 늦어요. 약간의 좀 레깅이 조금 레깅이 있고 레깅이란 좋은 표현을 쓰셨네요. 좀 고급진 단어를 좀 썼습니다. 예, 맞아요. 많이 지연되죠. 예. 지금 이거 달러 시세하고 미국채 금리는 확실하게 FMC를 지나면서 예. 뭔가 이렇게 뭐 이러다 말겠지 차원이 아니고 야 이거 뭔가 좀 심상찮은데 싶을 정도의 흐름입니다. 이거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큰 추세적인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 4%대가 사실은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예, 상당히 예. 멀어 보였잖아요. 멀어 5%를 넘게 보였는데. 됐으니까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4%를 깨고 내려왔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빅피겨가 깨지는 거를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보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추세는 확실하게 좀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낙폭이라는 이제 하락 속도가 좀 가팔랐기 때문에 아마 네. 일부 되돌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나 이제 1월에 이제 확인되는 뭐 경제 지표나 물가 지표가 그렇게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그걸 당장 다음 달 회의에서 뭔가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뭐 단기 금리도 그렇지만 뭐 10년물 금리도 조금 더 하락하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내년에 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임시 예산안을 쓰고 있는데 본 예산안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각 분기마다 이제 재무부의 네. 그 차입 계획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채 공급이 얼마큼 예상보다 늘어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체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또 이제 거시경제 쪽 담당이시니까 미국 쪽 경기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고용 상황 좀 여쭤볼게요. 앞서 예. 실업률 자체는 괜찮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 놓고 봤을 땐 저희가 사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구인 이직 그 상황은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비농업 부분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인 공고 쪽을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업들의 노동력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예. 있고요. 신규 고용이 이제 늘어난 거는 아마 이제 직전월이 이제 그 UAW 같은 이제 그 파업 노이즈가 있어서 빠졌다가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단기보다는 조금 중장기로 보면 이전만 하더라도 20만 명 중후반 혹은 30만 명대 신규 고용이 발생됐던 게 지금 이제 10만 명 중반으로 떨어진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 시장이 좋은 상황이지만 이 그 한 불과 6개월 전 상당히 이제 뜨거웠던 고용 시장에서는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구인 수요는 어쨌든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노동력의 공급 이전에는 노동력의 공급이 없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고용이 이제 10만 명 중후반이 나오고 지금 실업- 왼쪽에 그래프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서 이제 계속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서비스업 쪽에 네네. 이제 일자리를 계속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했지만 계속 고용시장의 리밸런싱은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제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됐었는데 네.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 중으로 갈 것 같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업률이 이제 낮은 거는 이제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낮은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의미 있게 0.1%포인트씩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이제 4% 초반 혹은 중반을 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가면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착륙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이 조금 더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3%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553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4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는 73,500원. SK하이닉스가 0.5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37,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로는 42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70만 1,0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0.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5,900원. 포스코홀딩스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6만 8,500원이죠. 네이버, 기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 움직임은 22만 3,500원, 8만 7,400원이죠. LG화학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32만 4천 원. 에코프로가 오늘 14% 급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0만 원이죠. 뭐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또 주가가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 장에서는 호가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강한 반등이 좀 예상되는 구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포스코 DX 0.9%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52,500원. LNF가 오늘 3%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90만 2,400원이죠. HLB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PSP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200원. 셀트리온제약 0.8%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92,200원이고요.
알테오젠 보합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7,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뭐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줄 걸로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아마 좀 올라오면은 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이 거래소에서 거의 네. 뭐 1조 넘는 많이 순매도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또 그것도 있었나요? 그 뭐 대주주 대주 요건 여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긴 했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아니면은 그냥 시장이 오르니까 개인 오르니까 투자분들은 또 이제 이제 뭐 단기 차익 실현? 트레이딩으로 네, 그렇게 접근하지 그렇게, 않을까 예. 싶은데요. 여기저기서 뭐 대주주 그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그렇게 영향을 주나 싶기도 하고 돈 많은 분들 많이 벌어서 세금 내면 되지 뭐 그걸 갖다가 꼭 피해야 됩니까? 나는 대주주 한번 돼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좋으니까 절세 측면에서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렇죠. 팔았다가 예. 또 다시 사야 된다. 예, 예. 뭐 그런 상황. 그렇게 한데 미국 장도 보니까 장중에는 분명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나오고 또 이번에 FMC를 앞두고 월가 분위기는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무슨 대형 IB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쪽에서 시장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큰데 여권 FMC에서 조금 시장의 기대를 좀 꺾을 만한 그런 어떤 발언이나 뭐가 나올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그 사람들 바보 됐죠. 그러니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월가의 큰 손들은 조금 하방 배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FMC 당일날 보면은 뭐 전부 쭉쭉 서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들 이제 쇼카바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일단은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는 기술적인 저항만 없으니까 대우를 갖다가 딱 구축해서 야 너 팔지만 나 안 팔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뭐 빠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와중에 배신만 안 때리면 돼요. 너는 팔지만 나는 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이죠. 예. 예, 사실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궁금한 게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다가 그리고 약간 기술적으로는 어지간한 종목들이나 지수들이 다 또 이렇게 약간 단기 과매수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라서 어떨지 궁금하고 또 그 뭐 어디까지 믿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팬데믹 때 유명해진 그 사이트 있잖아요. 저기 레딧의 월스트리트 그쪽 방에서는 그쪽 약간 이게 곰 세력들끼리 네. 12월 15일 날 오늘이죠. 오늘 뭐 미국장 급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퍼나를 하고 막 그래서 뭐 한번 무슨 일이 있을라나 싶어서 한번 봅니다. 그 얘기는 그쪽으로 또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괜히 아래쪽으로 했다가 별일 없이 넘어가면은 뭐 장마감 전이나 내일 월요일 날 가서 또 다시 커버해야겠죠. 그렇죠. 미꾸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이래저래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 같습니다. 최한기 연구위원님은 요즘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이랑은 좀 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시장이 좀 흐르면서 좀 힘없이 별 내년에 대한 좀 기대감 없이 끝났다면 네. 그래서 다들 상저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11월, 그렇죠. 10월 그게 많았죠. 이후부터는, 예. 그래서 근데 올해도 보면은 내년에 사실은 상저하고가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좀 상고하저를 조금 보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이제 지금의 좀 그 분위기 자체가 1분기 때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이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매수 구간이기도 해서 조금 과열되기도 해서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수준에서 내년도에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사실 내년 1분기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최 의원님 거기 공감하는 게 적어도 6주는 벌었어요, 시간적으로. 왜냐하면은 FMC가 한 6주 내지 7주 간격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말 바꾸기에 달인을 하더라도 다음번에 뭐 내년 1월 FMC 때까지는 그래도 6주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FOMC 회의 끝났고 또 이제 파월 연준의장도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 연준위원들이 또 이제
발언들이 이어질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12월 FOMC 회의 때에 있었던 이제 논의들 그리고 이제 본인 생각들을 얘기를 할 텐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좀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증거가 좀 이전보다 좀 많이 좀 쌓여 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의 어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꺾을 만한 그런 좀 발언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저는 좀 이전에 의미 있었다라고 보는 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예. 그 대표적인 매파적 인사인데 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하신 말씀 중에 지금의 어떤 금리, 그러니까 실질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거나 혹은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좀 제약적인 수준에 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가 2분기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경기가 당장에 무너지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금리를 유지해버리면 실질 금리는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룸이 생기니까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제 주장의 근거였는데 아마 연준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경기를 크게 희생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연준의 초점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조금 이제 연착륙으로의 유도 뭐 이렇게 변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반가운 스탠스 변화겠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내년에 뭐 경기 둔화를 보시는 분과 뭐 경기 침체를 보시는 분도 이게 되게 길 거라고 보진 않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과거에 뭐 3% 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5%대 머물러 있고 개장하고 들어봐도 되겠죠. 자, 오늘 예.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1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이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FOMC 회의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기대가 되죠.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합니다. 2,558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5% 올라갑니다. 84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68% 상승합니다. 73,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4% 올라갑니다. 137,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4% 상승합니다. 42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7% 상승합니다. 702,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보합이죠. 59,800원. 현대차가 0.6% 올라갑니다. 186,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8% 상승합니다. 469,500원이고요. 네이버가 0.2% 떨어집니다. 222,500원. 기아가 1% 상승 중이죠. 88,200원이고요. LG화학도 1.6% 상승합니다. 47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9% 올라갑니다. 3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3.28% 강세입니다. 63만 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떨어집니다. 7만 9,8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5만 2,100원. LNF가 1.6% 상승합니다. 19만 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약보합입니다. 4만 400원이고요. HPSP가 3.6% 올라갑니다. 5만 400원. 셀트리온지약 0.3% 상승 중이죠. 9만 1,600원이고요. 알테오젠 강보합으로 6만 9,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보합권이죠. 17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를 좀 체크해 볼게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가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2% 상승합니다. 대주전자재료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전고체 관련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오늘 보게 되면은
히토류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는데 대원화성이 24% 급등 중이고요. 뭐 그린 리소스, 세토피아가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만 뭐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좀 떨어집니다. 지금 8% 하락입니다. 지금 8.5% 하락하면서 27,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뭐 반도체 쪽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399억 원 매수 우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4억 원, 2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입니다. 405억 원, 2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4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사네요. 지금 2,177개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원 40전 하락한 1,29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환율 자체는 달러가 가파르게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네. 돼버렸습니다. 지금 레토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연준은 이제 금리 올릴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배제하고 네. 이제 언제 내릴까만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거 논의 시작합니다 하는 정도였다면은 어제 라가르드 총재는 아직까지 우리는 카드를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유로가 이제 좀 강해지고 네. 거기다가 엔도 강해지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됐건 블룸버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가 됐건 이게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우리는 덜 빠지는 중이에요. 지금요. 예, 우리는 덜 빠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4원 정도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는 낙폭이 또 2원 정도로 되고 지금 주가들도 아까 보니까 개장 초 소개하시는데 네. 상승은 상승인데 자꾸 이렇게 살짝 음봉들이 보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이게 막 그거 같아요. 일단 이 연말 넘기면서 해 넘기기 전에 이거 다 정리하고 가야 되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만 해도 어딥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꾸준히 이렇게 좀 올라가지고 원화 강세 뭐 같이 따라가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엔조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주도주도 없고 뭔가 예. 좀 애매해요. 제가 반도체 쪽 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예. 다 가는 게 아니라서 이게 참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한 이게 참 체감지수 4천 개 중에 어느 게 가고 어느 게 빠지고를 참 그거 하는 게 예.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일단 최근 IPO 종목들 무슨 뭐 머트 LS 이쪽은 지금 머티리얼즈. 살짝 이제 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늘 좀 올랐고 물량들 해서 나오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 물량 나오고 예.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하는 정도고 그 중에서 어지간하면 오르잖아요. 어지간하면 오르는데 글쎄요. 그동안- 체감지수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못 가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일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은 이런 장에서 좀 소외되는 거고 예. 요럴 때는 조금 그동안에 소외되었거나 남들 갈 때 못 갔던 정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들 요즘은 정말 많더라고요. 자칭 전문가들을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막 꽂아주니까 종목을 꽂아주니까 거기 비하면 우리 백분머니쇼는 참 종목 얘기 안 해요. 또 오늘 또 이코노미스트 우리 또 최 최영기 의원님 모셔가지고 또 종목 연구위원님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경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종목 이야기는 예, 저는 하지 않습니다. 섹터 이야기도 안 하시나요? 섹터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출을 보긴 하니까 아. 예, 이제 수출이 좀 내년에 좀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들과 좀 연관지어서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저도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그 이제 하락 사이클에서 이제 전환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주가가 물론 이제 전략은 아닙니다만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전환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오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표들이 이제 이후에 찍혀 나갈 거잖아요. 실적도 예, 예.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반도체 쪽.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내년도에는 이제 뭐 반도체가 좀 꽤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특별한 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금융시장 모두가 가지고 있는 네. 뷰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이제 시장 이제 점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이제 피해를 봤던 뭐 대표적으로 네. 바이오, 예. 그죠?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의 주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식들이 이제 반등폭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뭐 제 경험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FOMC 회의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있게 되면 하루나 이틀까지는 좀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좀 좀 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곱씹는, 당일에- 곱씹는 과정이죠. 그렇죠. 예. 당일에 이제 해석했던 것보다 예. 좀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파월의 어떤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줬기 때문에 좀 시장이 다소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좀 시장을 좀 대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주가의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뭐 북클로징 이슈도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한산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아마 큰 어떤 그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아마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섹터 얘기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2차 전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2차 전지도 때마침 시세를 내고 있고 아, 예. 그 좀 2차 예민한 전지- 부분이긴 하죠. 아, 그렇죠. 예. 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뭐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좀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집중되었던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이라고 보면 물론 이제 실적도 나오는 종목들도 네.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금리의 이제 어떤 하락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는 그러면서 좀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이것 그 연계지어서 보면은 사실 이제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꽤 높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죠. 뭐 맞아요. 코스피 코스닥 할 아무래도 것 이제 없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뷰도 이제 극명하게 갈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그 배터리 시장의 어떤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오버캐파 아니냐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좋게 보는 쪽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커지는 구간이고 네. 실적이 찍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뷰가 이제 첨예하게 그렇죠. 대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분들이 약간 이제 뭐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TF 쪽으로 이제 조금 분산 투자하는 식으로 좀 가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근데 또 이제 요런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ETF 상품을 또 팔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저는 그런 것과 그쪽은 관계 없으시니까.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리스크가 높은 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좀 첨언을 드려봤습니다. 네. 어디 최 의원님 또 저렇게 귀여운 면을 보이시네. ETF를 언급한다고 해서 뭐 ETF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최 의원님한테는 무슨 뭐 커피 한 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혹시나 또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에서 조금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과도합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라고는 했다가는 또 뭐 매국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양쪽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붙어가는 그런 전략이 조금 좋은 전략이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잘 그 시장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그렇죠. 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경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인 달러 전망하고 또 그런 게 뭐 금리 얘기해 볼게요. 예. 달러 지금 어때요? 달러가 지금 주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스윙폭이 크다 보니까 따라가기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달러는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소장님께서 워낙 이제 전문가셔가지고 좀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별 말씀을. 일단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예. 기본적으로 좀 이제 좀 달러 강세 국면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 그 그림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블룸버그 이제 컨센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올해가 아마 고점이 106, 107 인덱스 기준으로 찍었고, 근데 이게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이게 102, 101 연말에 가서는 100포인트를 좀 하회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2025년, 2026년까지도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94선 수준까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좀 더딜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달러화의 그러니까 강세 부분이 좀 완화되는 네. 그런 국면들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이제 소장님께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유로화의 어떤 완만한 반등,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OJ의 이제 YCC 철회 내지는 제로 금리로의 복귀, 어떤 이러한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통화 대비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해서 아마 엔화의 강세폭이 좀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좀 내년도에 좀 그 그림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자막에 나왔던 H4L 그거죠. 그냥 higher for longer 를 갖다가 저렇게 표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니까 이게 난 줄이는 거 좋아하니까. 뭐 대단한 뭔가 싶었더니 그동안 저 이게 사실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도 딱 보면은 모르죠. 그러니까 H4L이라고 돼 있으면. H4L이 뭐야 싶어서 저도 지금 막 예. 들여다 보니까 하이퍼 롱거도 좀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러면 higher for longer가 고금리 기조 장기화. 그렇죠. 이제 얼마나 더 높게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아마 하이어는 좀 끝난 것 같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제 롱거도 아니죠. 롱거보다는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금리 인하의 주제를 꺼내서 이제 논의를 할 거냐 이 부분만 남아 있어서 이제 아마 그 하이어포 롱거의 어떤 기조 자체는 이제 좀 마무리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다른 스테이지가 아마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의 이제 기대가 이제 너무 또 과도하게 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네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다시 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름세를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연준이 좀 다소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는 그런 스탠스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좀 그런 이렇게 시장의 기대와 어떤 연준의 어떤 제어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좀 줄다리기는 좀 간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외환 쪽에서도 요즘은 워낙 유튜브 전성 시대다 보니까 뭐 이런 증권사나 이렇게 금융 투자 업계에 그냥 뭡니까 통상적인 전망 리포트 이런 거보다 유튜브에서 워낙 이렇게 좀 이슈가 되다 보면은 그쪽에 딸려가면서 여기도 환율 폭등 쪽에 베팅해서 또 이렇게 물린 분들이 제법 주위에 많아요. 예. 지금 이 정도에서 그러면은 1레벨에 이제 1,300원 중심의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한 의원님, 오늘 지금 1,295원인데 예. 4원, 95원 이렇게 되는데 아래 위로 한 50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1,250 내지 1,240 그쪽하고 예. 여기서 1,330이나 1,340하고 어느 쪽이 더 가까워질 거냐? 예. 저는 전자 쪽일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1,200원대. 원화의 추가 강세, 달러의 그렇죠. 추가 약세. 예, 그쪽이 더 나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전망 자료에 이제 환율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 좀 원화의 강세니까 이제 이전에 이제 그 환율의 좀 노멀 수준이 뭐 1,100원 수준이었다면 네. 이제 1,200원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이제 1,300원대는 조금 달러화 강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네. 뭐 그 원화의 강세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상반기 때 국내 수출이 회복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흑자폭도 조금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원달러 환율의 어떤 좀 주요 레인지를 조금 설정을 해보면 1,220원에서 한 1,260, 70원 그 레인지가 좀 주된 레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그런 흐름이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